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대입 중 수능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 모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1월 중순에 수능이 진행되고 우리 학생들은 자신의 정확한 수능 성적을 12월 초에 알게 되는데 정시 원서 접수는 12월 말에서 1월 초 사이에 시작됩니다. 수시 모집과 다르게 단 3번의 지원 기회만 있는데 전형 기간별로 가군, 나군, 다군 모집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형 기간은 면접이나 실기고사가 있는 일부 모집 단위에서만 의미가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수험생들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가나다군 모두 동시에 지원하게 되고 합격자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수험생들의 경우는 그냥 원서 3장을 동시에 넣는다는 것만 아셔도 큰 문제는 없고 가나다군 상관없이 원서 접수 이후에는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대학별 합격자 발표만 기다리면 됩니다. 각 군별로 한 장의 원서만 낼 수 있고 군이 다르다면 동일한 대학에 중복 지원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에 따라서는 한 개의 군에서만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도 있고 3개 군 모두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같은 과학기술원이나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은 이런 3회 지원 제한에 상관없이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입니다. 정시 모집은 수시 모집에서 합격한 이력이 없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데 수시 모집에서 합격 후 등록을 안 했더라도 합격 이력이 있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수시 최초 합격뿐 아니라 추가 합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시 모집에서 2곳 이상에 합격하게 되면 한 곳만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 이후에 자신이 더 선호하던 다른 대학에 추가 합격하게 되면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전달한 후 충원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면 됩니다.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은 곧바로 가채점을 통해서 자신의 수능 원점수를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원점수는 수능 성적표에 표기되지 않고 입시에 활용될 수도 없습니다. 원점수란 수능 문제들에 표기된 각 문항별 배점을 단순 합산한 점수를 말하는데 국영수는 각 100점 만점, 탐구 과목은 각 5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절대평가라 변별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영어와 한국사는 배제하고 보통은 국수탐 과목들의 점수 합만으로 가채점 배치표가 입시 업체들을 통해 발표되기도 합니다. 이 원점수는 수능 난이도에 따라 당연히 학생들의 점수 분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국수탐 300점 만점 기준으로 불수능에서는 최소 240점대 이상, 물수능에서는 최소 250점대 이상은 되어야 인서울 주요 대학 진학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점수 가채점 배치표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시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구체적인 지원 전략은 수능 점수가 발표되는 12월 초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 점수가 발표되고 나면 진학사 같은 원서 접수 사이트나 대형 입시 학원들이 본격적으로 발표하는 배치표, 그리고 고속 성장 분석기 같은 사설 모의 지원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업체별로 매년 적중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원서 마감이 다가올수록 실시간으로 지원 가능 대학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기보다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정시는 사실상 눈치 싸움 같은 심리전도 경쟁률이나 커트라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학생의 수능 점수 구성이 어떤 대학, 어떤 모집 단위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지에 집중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정시 지원 전략이라 하겠습니다. 인서울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이 수능 성적표에 나와 있는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 이렇게 6과목을 기본적으로 모두 입시에 활용하게 되고 제2외국어와 한문은 2025학년도 정시 기준으로 수도권 주요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만 유일하게 인문계열 선발에서 3등급 이하부터 감점을 적용하는 형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균관대의 경우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맞출 때 탐구 한 과목을 제2외국어나 한문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정시에서는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20여 개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정시에서 국어와 수학은 주로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탐구 과목은 100분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해당 점수들을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과목별로 서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하거나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점수를 조정해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원점수가 동점인 학생들이라도 이런 대학별 계산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평가를 하고 있어 표준 점수나 100분위가 없는 영어와 한국사는 국수탐과는 당연히 다른 점수 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영어 점수 산출은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영어 등급을 국어 수학의 표준 점수와 비슷한 크기의 점수대로 바꿔서 국수탐 점수와 마찬가지로 전체 총점에 합산하는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수탐 과목
과목의 전체 총점에서 영어 등급에 따라 가산점이나 감점을 적용하는 방식의 계산입니다. 하지만 두 방식 모두 1등급과 2등급의 배점 차이가 대체로 크지 않아서 다른 과목의 수능 2점짜리 한 문제보다도 변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3등급 이하부터는 1등급과 비교했을 때 수능 한두 문제 이상의 변별력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서울 주요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영어는 2등급 이내 진입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후에 말씀드릴 각 대학들의 수능 과목별 반영 비율에서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중앙대처럼 영어를 감점 방식으로 반영하는 학교들은 영어가 빠진 과목들만으로 반영 비율을 계산했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국수탐 각 과목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게 산출된 점을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국수탐과 함께 전체 반영 비율에 포함시킨 다른 대학들도 대부분 영어 반영 비율이 20% 이내이고 영어 1, 2등급에 대한 환산 점수 차이도 크지 않아서 상위권 변별력은 대체로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사는 5등급부터 감점을 하는 학교들이 가장 많고 서울대, 외대, 홍익대, 숙명여대, 세종대, 서울과기대, 단국대 등은 4등급부터, 그리고 이화여대와 한양대는 인문계열만 4등급부터, 자연계열은 5등급부터 감점이 있습니다. 영어와 마찬가지로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큰 변별력을 기대하긴 어렵고 한국사 배점이 가장 까다로운 학교는 숭실대로 인서울 주요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2등급부터 감점을 적용합니다. 수능 성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수탐 과목은 대학마다 또는 모집계열마다 과목별 반영 비율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특히 정시에 지원하는 수험생 대부분이 이 국어나 수학 또는 탐구 두 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 때문에 목표 대학을 낮춰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적어도 불리하지 않은 배점 방식을 찾는 일은 대부분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5학년도 대입 기준으로 앞서 말씀드린 20여 개 수도권 주요 대학들의 약 1000여 개 모집 단위들 중에서 국수탐 각 과목 배점 비중이 높은 곳들과 낮은 곳들을 모집군별로 분류해 봤습니다. 먼저 국어 배점이 가장 높은 곳은 건국대 인문사회계열 모집 단위들로 40% 비중입니다. 그리고 연세대, 고려대 문과 계열이 35% 이상 비율로 국어를 반영하고 서강대도 자연계열을 포함한 전체 모집 단위에서 국어를 36.7%의 비율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자연계열 중에서는 숙명여대 의류학과나 단국대 건축학과가 국어 반영 비율이 35%로 높은 편입니다. 반대로 국어 배점이 낮은 모집 단위들은 당연히 자연계열 모집 단위들입니다. 가군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숙명여대 수학과가 국어 반영 비율 15%로 가나다군을 통틀어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희대, 시립대, 국민대, 숭실대 등의 자연계열이 국어 반영 비율 20%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도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문과 모집 단위 중에서는 단국대, 숭실대, 아주대, 상경계열이 국어 반영 비율이 25%로 낮은 편입니다. 수학 배점 비율이 높은 대학으로는 서강대, 서울대, 한양대, 중앙대, 고려대, 건국대 등이 대표적인데 서강대는 자연계열뿐 아니라 문과 모집 단위에서도 수학 비중이 43.3%로 높고 중앙대는 자연계열의 수학 반영 비율은 35%인데 상경계열이나 인문사회계열 일부 모집 단위들이 40%의 높은 비율로 수학을 이과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나군에서만 학생을 선발하는 서울대도 문이과 계열 모두에서 40%의 높은 비중으로 수학을 반영합니다. 숙명여대는 일반 자연계열 학과들은 수학 비중이 35%지만 수학과와 통계학과는 40% 이상, 특히 수학과는 50%의 비중으로 수학을 반영해 주요 대학 전체 모집 단위들 중에서 수학 반영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수학 비중이 가장 낮은 모집 단위는 가군의 경희대 인문계열 모집 단위들로 20%에 불과하고 연세대, 서울시립대, 동국대, 숙명여대, 숭실대 등도 인문사회계열 모집 단위들을 중심으로 25%의 비교적 낮은 수학 반영 비율을 나타냅니다. 자연계열 중에서 수학 비중이 낮은 대학으로는 국민대와 이화여대가 대표적인데 두 학교 모두 자연계열 전체 모집 단위들이 수학을 30% 비중으로 반영합니다. 사회과학 등 탐구 배점이 높은 학교로는 중앙대와 서울시립대가 대표적입니다. 중앙대는 상경계열 및 사회계열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모집 단위에서 탐구 비중을 35%로 비교적 높게 반영하고 서울시립대는 자연계열의 자유전공 학부 등 몇몇 모집 단위에서만 탐구 비중이 높습니다. 반대로 연세대는 식품영양학과 등 일부 모집 단위만 제외하고 대부분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탐구 비중이 33.3%로 높은 편입니다. 탐구 배점이 낮은 곳으로는 서강대, 국민대, 단국대가 대표적인데 서강대는 문이과 전체 모집 단위에서, 그리고 국민대와 단국대는 문과 계열 모집 단위들을 중심으로 탐구를 20%만 반영합니다.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세종대 등은 일부 모집 단위들에서만 20% 미만의 낮은 비율로 탐구 점수를 환산하기도 합니다. 탐구나 수학 과목은 선택 과목에 따라서
따라서 별도의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도 있는데 이 중에서 올해 눈여겨볼 부분은 사회탐구 과목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입니다. 연세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서울과기대의 문과 학과들이 대표적이고 동국대나 숭실대, 인하대도 일부 학과들에서 사탐 선택에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정시에서 이과 학생들이 문과 계열로 대학을 높여 지원하는 이른바 문과 침공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데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문과 계열로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학년도 정시 기준 대학별 특이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과목별 배점 비율을 한 가지 방식으로 정해두지 않고 학생 점수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모집 단위들이 있습니다. 건국대 KU 자유전공학부, 성균관대는 예체능을 제외한 문이과 전체 모집 단위들, 인하대 자유전공 및 융합학부 모집 단위들이 그렇습니다. 해당 모집 단위들은 제시된 두 가지 배점 방식 중에서 학생마다 각자 유리한 배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대학들의 문과, 이과, 일반 모집 단위들은 정시에서 대부분 탐구 두 과목을 함께 반영하는데 성균관대 다군 모집 단위들은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했지만 탐구 한 과목을 완전히 망쳤을 경우에 지원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대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드린 대학들은 대부분 국어 수학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데 단국대만 유일하게 백분위 점수를 활용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025학년도 수도권 주요 대학들의 정시 선발 구도를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의 학부모 수험생 여러분들은 실제 정시 지원에서는 이런 복잡한 계산보다 입시 업체들의 모의 지원 결과에 의존해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떤 모의 지원 프로그램도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결과를 참고하실 때 이런 전반적인 입시 조감도를 파악하시고 계신다면 합격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정시에서 대부분 모집 단위들은 아직까지 단순히 수능 점수 합산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지만 최근 들어 내신을 반영한다든지 단계별 전형을 진행한다든지 또는 앞서 말씀드린 과목별 반영 비율이나 가산점 여부 등의 변화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대학 최종 선택 전에 적어도 1차 목표로 삼는 대학의 정시 요강은 꼭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달면 합격.